미래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미래강연 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강연 큐의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지금 벌써 그 로봇이 이야기를 하고 로봇이 알아듣고, 만약에 로봇이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의 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로 흥미진진하다. 이것은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 이제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커제하고 한번 붙었죠. 그죠? 그래서 커제한테 3대 0으로 이겼는데, 그것이 끝나고 딥마인드를 만든 CEO가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커제가 알파고한테 3대 0으로 지고 지금 거기서 눈물을 훔치는 그러한 장면이고, 저기 하사비스, 그다음에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 그리고 가운데 이제 커제가 찍은 사진이죠. 자, 제가 이제 처음에 나온 슬라이드를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가 점잖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사실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무슨 사고를 칠지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흥미진진하다. 조심해라. 우리가 딥마인드가 알파고가 찍으면 그 분야는 바로 초토화돼서 거기서 소위 고수라는 사람들은 바로 퇴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퇴출당한다는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첫 번째 요인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연결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 첫 번째는 이제 1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포드의 소위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그러한 2차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계가 생기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드디어 기계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계들끼리 연결됐다. 기계들끼리도 연결된 와중에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이버 세상, 리얼 월드와 사이버 월드가 드디어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요새의 가장 크다란 화두는 연결이 화두인데, 이것이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의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거죠. 자, 지금 시가총액이 수백조, 수십조가 되는 기업들의 속성을 보면 뭐를 제조하는 그러한 제조기업들은 없고, 다 연결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가총액의 1조, 10조, 100조에 돌아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도 많이 쓰는 바로 페이스북인 것이죠. 자, 차 한 대, 방 한 칸 가진 거 없이 연결만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50조 이상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버, 에어비앤비입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곳에 가실 때 에어비앤비로 많이 예약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에어비앤비가 방 한 칸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아니다. 에어비앤비는 방 한 칸도 없으면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수십조의 기업 가치를 갖는 그러한 기업이 됐을 것이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는 와중에 기계와 드디어 기계끼리 연결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탑재 스피커인 거죠. 요새 미국에서 이러한 전구를 팔려면 이 전구 자체가 알렉사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얘기를 안 하는 전구는 팔리지가 않는다. 이 알렉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알렉사가 예를 들면 내 집에 전구를 밝기를 조정한다.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돌리고 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알렉사한테 얘기해서 이 전구의 밝기를 조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렉사가 또 뭘 하냐면 이 전구가 떨어질 때가 되면 이 전구가 이 알렉사, 이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내가 곧 수명이 갈 테니 이것을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사가 자동적으로 주문을 한다.
자, 이러한 와중에 엄청난 데이터가 생기겠죠. 그죠? 곧 몇 년 내로 전 세계 1조 개 정도의 이렇게 말하는 장치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기는 것이다. 데이터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옛날에 그죠? 중동의 산유국들이 엄청난 부를 가져갔지만 이제는 원유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채굴하고 가공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우리가 보기에 뭐 아마존 뭐 그렇다고 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다고 치고, 구글, 페이스북 그렇다고 쳐도 도대체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왜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 기업일까? 우버라는 기업은 도대체, 우리가 공유 자동차를 하는 우버는 왜 데이터의 기업일까? 이것이 결국은 다 데이터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거머쥐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드디어 한 군데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죠? 이 시대에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통발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통발을 집어넣으면 그 통발에 물고기들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저러한 기업들은 마치 통발을 쳐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온다. 그죠? 우리가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는 거, 그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이것을 팽이라는 것인데, 팽이 그 독사의 이러한 송곳니를 팽이라고 하죠. 이러한 팽, 그리고 중국에도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플랫포머라고 하는데, 얘들이 바로 배트, 박쥐다. 뭐냐 하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러한 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돈을 벌려면 플랫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면 가게를 여셔도 라면 가게가 그 지역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고, 닭 튀기는 그죠? 치킨집을 만들어도 그 치킨집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드렸던 돈을 버는 아마존, 트위터, 그죠? 유튜브 이런 것은 다 원유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데이터가 꼭 돈이고 권력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원유를 갖고 있고 뭐 무슨 황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요새는 데이터가 돈이고 권력이다. 근데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자원은 이것이 고갈되고 한번 고갈되면 이것이 재생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데이터라는 자원은 계속 재생이 가능하고 고갈되지 않으며, 심지어 한번 데이터를 우리가 잘 가공을 하면 이것이 스스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가 스스로 증폭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자원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새 뭐 인공지능 가지고 난리죠. 그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퇴출하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스탠포드의 앤드류 응이라는, 사실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뽑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무슨 톡을 했냐 하면, 자, 요새 왜 이렇게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이 뜰까라고 했는데, 로켓이 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엔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연료가 필요하다. 엔진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그죠? 딥러닝, 머신러닝, 그죠? 딥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신경망 이런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엔진이 있고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연료가 바로 이러한 것이 연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그 데이터가 무슨 숫자화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그죠? 컵을 찍은, 사진을 찍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컵은 커피가 안 담겨 있는 하얀색 머그, 커피가 담겨 있는 갈색 머그, 겉에 무늬가 있는 빈 머그, 이런 것이 전부 데이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엄청난 그 소셜 그죠? 네트워크에 올리잖아요. 그러한 사진들이 모두 다 데이터다. 모두 다 데이터다. 그러한 것이 데이터고, 그러한 것으로 돈을 버는 세상,
이러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기계의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고 구글, 아마존, 바이두가 이제는 승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 구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가 그죠? 이세돌을 이기면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국형 뭐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다. 이미 구글이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되는 것이지 한국형이란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옛날에 나온 얘기가 이런 거예요. 코리아 유튜브를 만들자. 네? 아니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 왜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습니까? 자, 그런 시대가 지났다.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이 정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가르는 얘기를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 여러분들 1900년대에 그죠? 전기가 이씨 사업하는 사람들, 전기가 없이 산업체를 돌리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났겠습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전기다. 컵밥 장사를 하시더라도 인공지능이 가미된 컵밥 장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나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 고객은 뭐를 좋아하는지, 이 고객은 언제 몰리는지, 이 고객한테 내가 뭐를 갖다 준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는지 이걸 전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플랫폼만 있으면 이런 걸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할 말 중에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죠? 기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알파고의 하루는 인간의 35.7년이었다. 이세돌이 하루를 보내면 알파고는 거기에 수백만 번의 대국을 스스로 알파고끼리 둔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기계와 이기겠냐 이런 거죠. 알파고를 만난 하사비스가 앞으로 인공지능 어디다 쓰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발전에 쓰겠다 이런 거예요. 요새 과학기술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구를 하려면 그 연구에 대해서 읽어야 될 논문이 기본적으로 5천만 개의 논문이 있고 매해 100만 개의 논문을 한다. 저도 과학기술에서 논문을 썼지만 논문을 쓰기 전에 한 논문 100편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읽는 거는 다 옛날 얘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 랩탑 컴퓨터에 탑재되어 있는 머신러닝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그러한 정보를 수초 내에 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데서도 인공지능을 전기와 같이 쓰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을 그냥 이건 남의 나라 얘기 이런 것은 천양지 차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과학기술 정책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인공지능이 신소재를 개발한다. 네? 우리같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새로운 연금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새로운 철을 만들려면 거기에 뭐 마그네슘도 넣어보고 알루미늄도 넣어보고 크롬도 넣어보고 바나듐도 넣어보고 다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넣어서 돌려보면 인공지능이 돌려보면 이놈이 제일 좋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험할 일이 별로 사라졌다. 자, 그래서 최근에 현대제철에서 알파고를 채용해가지고 신소재 새로운 합금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몇 달 걸리던 실험이 10일로 다 죽겠다, 열흘로. 왜냐하면 실험을 안 했으니까. 인공지능이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R&D.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제조 강국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막 대박을 쳐가지고 나라가 난리인데, 자, 이러한 인공지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삼성의 사내 게시판에 뭐가 올렸냐면 삼성의 불편한 지식.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삼성이 약 한 3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구글의 수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1, 2%밖에 안 된다. 그죠? 구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다. 지금 인공지능의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잘하는 그러한 반도체 호황을 맡고 있는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지금 테슬라에 장착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반도체다. 지금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엔비디아라는 그러한 회사를 창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옛날에 게임할 때 우리가 그래픽 카드라는 걸 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요새 어디에 그죠? 응용이 되냐 하면 그래픽 카드가 바로 그죠? 테슬라라는 예를 들면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면 지금 우리가 풍경을 보고 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픽 그죠? 프로세싱 그러한 칩으로 나타난다. 고속도로를 찍었는데 저게 무슨 차인지도 다 알고 저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고속도로의 표지판을 얘가 다 읽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존슨 황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세상을 소프트웨어가 먹어치웠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먹어치운다. 그죠? 머신러닝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이것을 전기와 같이 써야 된다.